이름 쓰시고 맨 위에 이름 쓰시고 등급 쓰시고 저는 몰라요. 무슨 과목? 수학 할까? 수학? 아니면 영어? 국어 빼고 하면 돼 알겠지? 국어 쓰면 안 된다 알겠니? 예? 아무 말 없는데. 세 번째는 본인이 시험 보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 있지? 나 이거 좀 어려웠어요 이런 거 있지? 지각생 어려웠던 부분 쓰시고 반성할 점 내가 뭐가 좀 부족하다 반성할 점 있지? 그거 쓰시면 되고 우리 이제 1학년 마지막 기말고사잖아 얘들아 계획 쓰는 거 아니죠? 응? 계획 쓰는 거. 계획은 내가 하고 너희들은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다 기말고사 각오 그 다음에 쌤에게 바라는 점 요거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요거는 혹시 이게 좀 부족했어요 이런 거 있으면 뭐 쓰시면 돼 솔직하게 써 알겠지? 선생님 뭐 이렇게 뭐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안 내주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솔직하게 써 시작할게 국어 점수 쓰는 거예요? 국어지 아 이렇게 문맥이 파악이 안 돼서 야 어떡하니 국어지 점수 샀어요? 점수 쓰세요 옆에 친구 컨닝 하지 말고 이런 거 컨닝하면 안 되지 수빈이 오늘 어디 놀러 갔어? 몰라요. 말도 안 하고 그냥 안 한다고. 영상 찍 점수 보내준 사람이 3명이야 3명 천천히 고민하면서 써봐 천천히 고민하면서 대충 쓰지 말고 천천히 고민하면서 써봐
충분히 고민하고 써. 시간 더 필요하지만 좀만 더 쓰세요. 얘들아 이거 대충 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써. 다 됐니? 주혁이 다 했니? 조금만 더? 얘들아 이거 어차피 글씨 안 보이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건 좀 문장력이 없는 거 아니야, 준이야? 이거 뭐 어려웠던 부분 외부 지문 단성할 점 꼼꼼히 읽기 그 다음 마지막 봐봐 기말고사 가고 이것도 마지막에 두 개잖아 가고 잘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선생님에게 바라는 점 행복하세요 이게 뭐냐 행복하세요 아니 너무 고맙긴 한데 행복하세요. 보통 지울 때 이렇게 두 줄 이렇게 그으면 되거든. 나중에 논술이나 이런 거 할 때 지울 때 얘들아 글씨 이렇게 지울 때 두 줄 그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이렇게 빡빡 동그라미 칠 필요 없어. 알겠지? 진짜 좀 피치로 살펴볼게. 똑같네. 이게 뭔데? 오타쿠 무시하시나? 이거 뭐니? 스티커예요. 스티커야? 네가 만든 거야? 아니요. 수주려고. 뭐라고? 쌤 가지실래요? 어? 쌤 가지실래요? 쌤? 이거 뭐 개인적 소망이야? 아니요. 전화 상담이 010-011에 7777에 7777은 뭐야? 어떻게 하네? 받았는 줄. 응? 어디서 났어?
주웠어? 샀어요. 샀어? 샀어? 이걸? 돈을 냈어? 네. 땡큐. 내가 우선 먼저 오늘 요거부터 먼저 할게. 진짜 쉽다. 누구 거냐고? 누구 건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왜 누구 거라는 표시가 있어? 깔끔하게 풀죠. 누구 거라는 표시가 있어? 우선 얘들아 요거 너희들 시험 보는 거 고생했는데 시험지 분석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좀 해야겠다. 너무 이렇게 상처받지 말고 받자마자 찢을까봐 걱정되긴 했는데 상처받지 말고 시험지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먼저 확인 좀 한번 해볼게. 얘들아. 자, 선생님 잠깐 볼게. 우선은 전체적인 총평을 먼저 좀 얘기하자면 지금껏 나왔던 시험지 중에는 좀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 1학기 때 봤던 두 번의 시험보다 요번 게 더 어려웠다? 이유가 뭘 것 같니 얘들아? 중간에 보니까 시조가 하나 나왔거든? 도산 12곡이라고 하는 시조가 하나 나왔단 말이야. 그거 한 번 봤던 사람은 괜찮은데 아닌 사람은 엄청 어려울 거야. 근데 이거 얘들아 이 도산 12곡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을 한 적이 있었던데 여기서 혹시 기억나니 얘들아? 겨우 매실에서도 있었니? 매실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에는 요 내용이 없었나? 여름방학이 없었어? 여름방학 고전 시가 할 때 했었나? 2반이 아닌가? 2학년들인가? 이게 솔직히 말하면 얘들아 이 도산 12곡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범위가 아니야 얘들아. 고등학교 2학년 범위인 거야.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이게 선생님 오답 체크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오답 체크를 정말 성실하게 이걸 한 집에서 한 친구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문자가 왔더라고. 선생님 요 두 문제는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답을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문제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에는 요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먼저 한번 훑어보고 본인이 부족한 점이나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뭐냐면 여러분들 저기 2학기 기말고사는 뭐냐면 2학기 기말고사는 저기 문법이 뭐가 나오냐면 한글 맞춤법이 나와요. 아시죠? 한글 맞춤법. 학교에서 지금 너네 아직 학교 안 갔지 얘들아? 어제도 안 갔지? 그러니까 한 10일 쉬었어? 10일 쉬었지. 학교도 문 닫았지. 독서실 학교는 안 갔지 그냥 아예. 내일 모레부터 그냥 가는 거지. 그럼 진도 나갈 때 아마 한글 맞춤법이 나갈 텐데 제가 보니까 여기 한글 맞춤법 기말고사 때 엄청 어려울 것 같아. 이게 솔직히 말할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되게 간단하거든.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1시간이면 수업이 끝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1시간이면 끝나거든. 근데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의 성향상 요번에 보니까 중세국어도 외부 지문 엄청 나왔지 얘들아. 선생님이 이제 중세국어 같은 경우는 중세국어 같은 경우 외부 지문이 나오더라도 이게 한정돼 있거든. 그러니까 외부 지문이 나오더라도 한정돼 있다는 게 뭐냐면 거의 우리 옛날 중세국어의 문헌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의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좀 일정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 여러 번 시험지 이렇게 받아보고 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우와 이런 문헌도 있어? 이런 문헌도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완전 전혀 색다른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 기말고사 때는 이 맞춤법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아마 맞춤법 조항을 전체 다 알아야 될 수도 있어. 뭔지 알겠지? 전체 다 알아야 될 수도 있어. 이게 보기로 주어지고 보기로 주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번 풀어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문법에 대한 내용들이 원래는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한글 맞춤법이 상당히 쉬워. 교과서만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요번에 중간고사 성향을 보니까 이건 뭐 기말고사 때 맞춤법은 전 범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 범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두 번째 시간은 맞춤법 교재가 선생님이 우리 교재 저번에 중간고사 때 맞춤법하고 중세고 같이 들어갔던 거 있지? 그 교재 없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집에 아예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집에 아예 없는 사람. 동아 잃어버렸어? 기숙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집이구나. 너는 기숙사가 집이니까 아예 없는 사람은 세 분이죠. 세 분은 선생님이 다음 주에 책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이 책을 가지고 오는데 알겠지? 이 책에 중세국어랑 맞춤법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 책 없는 사람은 책을 또 사야 돼. 그치? 돈 아깝잖아. 그치? 오는 사람은 미리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이거 갖고 오면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알겠죠? 자, 먼저 우리 여러분 시험지 한번 볼게요. 시험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면 얘들아, 가작품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고 나작품을 보니까 우활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활가라고 되어 있 잠깐만요. 우활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활가가 어디에 나온 내용이냐? 작년 EBS 교재에 나온 내용이야. 작년 EBS 수능 특강 있죠. 제가 이거 보고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우활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작년에 EBS 교재에 나오고 재작년 9월 모의평가 고등학교 3학년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게 바로 이 우활가야. 그래서 이걸 같이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보니까 문제 중에 우선은 여러분들 어려웠던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1, 2, 3, 4번 한번 보시면 어려웠던 문제가 뭐 있을까? 3, 4번 둘 다 어려웠어? 네, 3, 4번 한번 볼까? 우선은 이게 해석 자체가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작품 얘들아 우리가 고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나작품 잠깐 볼게. 우선은 너무너무 불친절했던 게 뭐냐면 우활하다라는 단어 뜻도 잘 모르겠지 얘들아. 우활하다라는 단어 뜻도. 이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먼저 풀어야 되는 게 뭐냐면 4번의 보기를 먼저 볼게요. 4번의 보기를 먼저 보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려요. 볼게요. 보기를 보면 어떤 화자를 택하느냐의 문제는 작품에 설정된 극적 상황에 의해 좌우되는데 화자는 그에 어울리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개성을 구현한다. 송민곡의 화자는 우리가 뭐 다 알겠지만 천계에서 하계로 버림받아 내려온 적강화소의 모티프를 사용하였으며 적강화소가 먼저 하늘에서 내려오다 이걸 적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적강화소의 모티프를 사용하였으며 여성적인 어조와 이동이 자유로운 자연물을 끌어와서 의탁해서 의탁한다는 것은 뭔가 감정이입처럼 맡긴다는 얘기예요. 의탁하여 임과 만나고 싶은 절절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으로 보아 이별을 당한 여성임을 알 수 있다. 그럼 여기 나오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천계에서 하계로 버림받아 내려왔다. 여성적인 어조다. 이동이 자유로운 자연물을 끌어와서 의탁했다.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미리 짐작해야 돼. 그 다음에 우활가는 자신의 우활함을 깨닫고 이게 참 어렵죠. 우활이 무슨 뜻인데 그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우활이 무슨 뜻인지 알까 얘들아? 우활하다? 우활이 무슨 뜻? 처음 듣는 말이지 얘들아. 이 우활이라고 할 때 우활은 자신의 어리석음 이런 뜻이야. 어리석을 우자야. 이런 걸 설명도 안 해주고 자신의 우활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화자로 뭔가 고백하는다라고 했으니까 우활하다는 게 부정적인 생각은 들어야 돼 얘들아. 자 우선은 제일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얘들아. 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첫 번째 1번은 뭐냐면 1번은 어떤 정서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시어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때는 무조건 이걸 해야 됩니다. 무조건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이걸 먼저 찾아내야 돼. 그럼 여기서 우월하다는 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을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문장을 잠깐 볼게. 자신의 우월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화자로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그럼 우월하다는 건 뭐야? 뭔가 부족하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에 가까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자신의 뭔가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 자신의 우월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화자로 세상에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밑줄 쳐볼게 얘들아.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한다. 화자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구나 이거야. 고백하는 화자로 성현의 자취를 따라주고 성현이 뭔지 알죠? 성현이 뭔지 알아요? 옛 성현들 공자, 맹자 이런 학자들 있잖아요. 그죠? 성현들의 자취를 따르지 못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지식인 계층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럼 이걸 통해서 우활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신의 무언가를 깨닫고 부족하다는 아까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 성현들의 자취를 따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치? 하나만 더 얘들아 팁을 하나 주면 되더라. 잘 봐야 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문장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는 비문학도 똑같아 얘들아. 비문학 독서도 똑같은데 방금 읽었던 게 우월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화자로 우월함을 깨닫고 고백하는 화자로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잘 봐야 되나? 못하고라고 돼 있지 얘들아. 나중에 읽을 때도 이렇게 읽어. 못하고 뭐라고 했냐면 성현의 자취를 따르지 못하는. 자 칠판 잠깐 볼게. 여기도 못하는 하고 못하고 이게 구조가 유사하잖아 얘들아. 칠판 잠깐 볼게. 이게 유사하잖아. 그럼 이 내용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우활이라고 하는 단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뭔데? 성현의 자취를 따르지 못하는 게 우활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해되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이 능력이 필요해. 처음 보는 작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무조건.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인데 처음 보는 작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럴 때는 구조가 같은 의미가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월하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3번은 가와 나를 이해하는 거니까 이건 뭐니? 각각의 어떤 배경의 역할이라든가 시어의 역할이라든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야. 가작품 한번 해석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 얘들아. 자 시작할게요. 어찌 생긴 몸이 이토록 우월한가? 어떻게 생겨난 몸이 이토록 우월한가? 우월하다는 얘기는 뭐야? 뭔가 부족하다, 멍청하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야. 우월도 우월할시야 그토록 우월할시야. 이토록 우월하냐? 이봐 번민내야 밑줄 쳐볼게 얘들아. 이봐 번민내야 밑줄 치고. 자 질문 하나 할게 얘들아.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들어본 적 있니 얘들아? 이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얘기해. 특정한 청자가 있는 거야 얘들아. 자 미안한데 얘들아 2번 문제 잠깐 볼게요. 2번 문제 보면 가와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건데 선생님이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1, 2, 3, 4, 5번에서 중요한 키워드에 밑줄 한번 쳐봐요 얘들아. 2번에 1, 2, 3, 4, 5번에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거 한번 밑줄 쳐볼게.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거 밑줄 한번 쳐볼게.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 찾아야 되는 키워드가 뭐냐 이걸 찾는 거야. 같이 한번 해볼까? 1번 뭐 가와나는 이거 필요 없고 여성 화자의 목소리 밑줄 쳐볼까요? 그러니까 여성 화자의 목소리. 그 다음에 연군 지점 밑줄 쳐볼게요. 1번은 벌써 틀렸네. 왜? 아까 4번에 보기 봤을 때 뭐였니? 나 작품이
지식인 화자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성은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1번 선택지는 무조건 틀린 거야, 얘들아. 이거는 가작품만 해당되는 거죠. 여성 화자의 목소리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2번에 강원아는 동일한 시구의 반복으로 동일한 시구 반복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소망 밑줄 치고. 자, 이것도 팁을 하나 드리면, 동일한 시구 반복이라고 했을 때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 얘들아. 동일한 시구하고 유사한 시구는 이게 둘 다 전혀 다른 말이야. 이건 서로 똑같지 않은 거야, 얘들아. 동일하다는 것과 유사하다는 건 전혀 다른 내용이야. 조심해야 돼, 얘들아. 예를 들어서 우선은 시구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해. 이 어절이라고 생각하면 돼. 시구라고 하는 건 이 어절이야. 이 어절. 이 어절 뭔지 알죠? 봐봐요. 동일한 시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푸른 하늘, 푸른 하늘. 동일한 시구야, 얘들아. 동일한 거야. 근데 유사한 시구는 뭐냐면 푸른 하늘, 푸른 바다. 이거는 유사한 시구야.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푸른 하늘, 푸른 바다 또는 푸른 하늘 뭐 또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 노란 하늘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것도 유사한 시구가 되는 거야. 이것도 유사한 시구고 이것도 유사한 시구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얘들아? 유사하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건 전혀 다른 거야. 아시겠죠? 다시. 대각선으로 유사한 활동을 얘는 안 돼, 얘는 안 되죠. 얘는 푸른 노란 바다 하늘 다른 거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요건 유사한 게 되고 요건 유사한 게 되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요거는 얘들아 이런 기본 개념들은 고3 때까지 공부해야 되고, 특히 중요한 거 미안한데 얘들아 2학년 1학기가 중요해. 2학년 1학기가 뭐냐면 아예 문학 시험이거든. 아예 문학 교과서야. 2학년 1학기는 2학기는 독서고 아예 독서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은 겨울방학 동안에 그러니까 이 개념들을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완전 문학인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그냥 수능 문학이야. 여러분 학교는 뭐 교과서 필요 없어. 그냥 수능 문학이야. 이거 똑같은 수준으로. 이것도 좀 더 어렵겠지.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 시험 치면 얘들아 어딜 갖다 놔도 어려운 문제. 어디 학교에서도 이거 한번 풀어봐라고 하면 애들 어려워해. 근데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기본기가 없습니다. 이런 기본 개념이 없으면 좀 어려워져요. 알겠죠? 2번은 동일한 시구의 반복, 소망 두 가지 봐야 되고, 3번은 특정 청자를 등장시켰다. 특정 청자의 등장, 밑줄 치고. 이건 뭐예요?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도 해. 특정 청자라고 하면 특정 청자를 등장시킴으로써 주요 화자의 안타까운 정서 밑줄 쳐. 두 가지 살펴봐야겠죠? 특정 청자, 그 다음에 안타까운 정서 두 가지 봐야 돼. 4번 보니까 유사한 통사구조 나왔죠. 유사한 통사구조. 그 다음에 소망하는 대상과 재회하는 상황이 있고, 재회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생동감 있잖아, 얘들아. 생동감. 이거 되게 주관적이지 않니, 얘들아? 생동감 있다라고 하는 건 나는 생동감 느끼는데 이 친구 난 전혀 생동감이 안 느껴져. 이럴 수 있잖아, 얘들아. 자, 이것도 팁을 하나 드리면, 이거 좀 노란색으로 중요한 팁이야, 얘들아. 생동감이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주관적 판단을 해야 되는 선택지가 나오잖아. 그치? 주관적 판단해야 되는 선택지가 나오잖아. 그러면 판단하지 마, 얘들아. 이거 판단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생동감이 있나? 없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예 그냥 무시하고 그냥 시험 봐. 왜? 누구한테는 주관적이라서 이게 될 수 있고 누구한테는 또 안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아예 판단을 안 하는 게 좋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 그 다음에 재회 상황의 기쁨, 재회의 기쁨,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동감 있다 없다는 너무 주관적이니까 판단할 필요가 없어. 아시겠죠? 5번은 추나 추동의 변화 밑줄 치고,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연 속에서의 흥취와 긍정적 현실을 흥취 밑줄 치고 흥을 느낀다 이런 얘기야. 자연의 흥을 느낀다 이거야. 긍정적인 형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이렇게 나오는 그 개념들을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얘들아 오랜만에 수업하려니까 졸리지? 괜찮아? 졸린 것 같은데. 오늘 시험 보고 가는데 뭐 맛있는 거 사줘야 되나 선생님이? 햄버거 먹기로 하죠. 오래 걸려가지고. 아 그랬어? 아 그래? 햄버거 여기 좀. 햄버거를 뭐 세트로 먹을? 피자? 별로야? 햄버거? 햄버거 먹을 사람 손들어. 햄버거 별로다 손들어. 이거는 왜 손을 안 대는 건 뭐지 얘들아? 별 생각이 어? 별 생각이 없어? 햄버거 먹어? 햄버거가 더 비싼 거 아닐까? 아 그리고 너네 점수를 보니까 햄버거 점수가 아니야. 내가 보니까 깜짝 놀고 여기 저기 편의점 새우깡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볼게. 가볼게 얘들아. 세 번째 줄에 이봐 번님내야라고 얘기했죠. 이봐 번님내야라고 얘기해서 우아란 말을 들어보소. 번님내야 이게 바로 청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네 젊었을 때 우아함이 그지없어 이범이 생겨남이 금수와 다름으로. 금수가 무슨 뜻입니까? 짐승이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짐승과 다름으로. 이거 뭐야? 애친, 경영, 충분, 제장 밑에 단어도 나왔죠. 내 분수로 여겼더니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유교적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야. 유교적 가치관을 내 분수로 여겼더니 하나도 못 이루고 세월이 늦어졌어. 그러니까 내가 유교적 가치관을 목표로 삼았었는데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 안타깝다. 이런 뜻이에요. 평생 우활은 나를 따라 길어간다. 아침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계속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거야. 유교적 가치관을 추구하려고 했는데 추구하지 못하는 거야. 평생 우활은 나를 따라 길어간다. 아침이 부족한들 저녁을 근심하며. 저녁을 근심하며 밑줄 쳐볼까? 질문할까? 저녁을 근심한다는 얘기일까? 근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일까? 근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얘들아. 이게 너무 어려워 얘들아. 만약에 내가 문제 냈으면 이거 문제 냈을 것 같아. 더 어렵게. 봐봐. 아침이 부족한들 저녁을 근심하며 한 칸 초가줌이 비새는 줄 알았던가. 이게 뭐냐면 아침이 부족한들 저녁을 근심하겠느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것도 서리법. 이게 고3 시험 문제 나왔어요. 아침이 부족한들 저녁을 근심하겠느냐 이런 뜻이야. 아시겠죠? 저녁을 근심하겠느냐 한 칸 초가죽이 배새는 줄 알았던가. 현순백결이 밑에 나오네. 현순백결이 부끄러운 줄 어이하며. 부끄러운 줄 어찌 알았겠느냐. 부끄러운 줄 몰랐단 얘기야. 어리석고 미친발이 미움받을 줄 알았던가. 우활도 우활하시라 그처로 우활하시라. 봄산의 꽃을 보고 돌아올 줄 어이하며. 여름 정자에 잠이 들어 꿈 깰 줄 어이하며. 가을 하늘에 달을 맞아 밤드는 줄 어이하며. 겨울 눈에 시흥에 겨워서 추움을 어이하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거든. 전부 다 서리법이야 얘들아. 이 부분 해석이 엄청 어려워. 봐봐. 그래서 이게 아마 시험 문제 여기 안 나온 거야. 어려워서. 사시가경이 어찌할 줄 모르는도다. 말로는 뭐야 얘들아? 인생 마지막에 버린 몸이 무슨 일을 염려할까? 세속의 시비 듣지도 보지도 못하거든. 이 몸 처치에 100년을 근심하겠느냐? 이 몸 처지에 100년을 근심하겠느냐? 100년은 한평생이란 뜻이야. 한평생을 근심할 수 없어. 이 몸이 늦게 태어나 애달픈들이 많고 많다. 100번 다시 죽어 옛사람이 되고 싶네. 옛날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얘기고. 태평성대에 잠깐이나 놀아보면 요순 1월을 잠시나마 쬐을 것을. 요순 1월 이 말도 어려워요. 요순이 뭐냐면 얘들아 꼭 암기하세요. 요순은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임금을 얘기하는 거야. 요임금과 순임금이거든.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임금이야. 요순 1월을 잠시나마 쬐을 것을. 순박한 풍속이 경박하게 되었다. 경박하게 가볍게 되었어. 번잡한 정회를 번잡한 마음을 누구에게 이루려는가. 태산에 올라가 온 세상에 다 바라보고 싶다.
성현에 살던 세상 두루 살펴 학업 닦던 자취를 보고 싶다. 옛날 옛 성현들의 삶을 본받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3번 문제 잠깐 볼까 얘들아? 3번 문제. 나 이거 정답도 모르는데 3번 문제 볼게. 다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보자. 1번 해다저 저문날은 주요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부각하는 시간적 배경이다. 맞죠? 요거는 해가 다 져서 저문날은 주요 화자의 쓸쓸한 해가 다 져서 저물었대. 저문다는 얘기는 얘들아 하강적 이미지라고 얘기하거든. 조금 어려운 말로 하강적 이미지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화자의 쓸쓸한 처지 밑줄 쳐볼게 얘들아. 쓸쓸한 처지가 적절한 거죠. 됐니? 그 다음에 2번 조물의 탓이로다에서 이 답이 몇 번이냐 얘들아? 몇 번? 조물의 탓이로. 조물의 탓이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조물주의 탓이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조물주의 탓이라는 얘기는 운명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조물의 탓이로다에서 신하로서 군주를 원망하지 않는 유학자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이것도 적절하죠. 혹시 2번이라고 한 사람? 자, 이거는 조물의 탓이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디 보이냐면 얘들아 중략된 내용 위에 볼게. 그 위에 줄 봐봐. 내 몸에 지은 죄 뇌같이 쌓여있으니 산처럼 쌓여있으니 다 내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는 신하로서의 자세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그러니까 2번 선택지는 적절하겠죠. 3번을 볼까요? 가의 주요 화자는 왜 물가로 가서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맞죠? 산에 가서 임금을 보냈는데 못 받고 물가에 가서 임금을 보냈는데 못 받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절하겠죠. 4번은 너무 어렵다. 묘순 1월은 과거 중국 성현들이 이루었던 태평성대를 뜻하는 말로. 이거 자체를 모르면 틀리는 거네 얘들아. 묘순이라고 하는 게 태평성대 뜻하는 거거든.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이다. 적절한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들아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 얘들아? 중략된 내용에서 세 번째 줄 태평성대에 잠깐이나 놀아보면 요순 1월을 잠시나마 쬐 것을 요순 시대의 1월 해와 달을 잠깐이나 쬐다 이런 거거든. 잠깐이나 쬐 것을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화자가 지향하는 태평성대를 뜻하는 말이 맞아. 5번을 볼까 얘들아? 순박한 풍속이 경박하게 되었도다 에서 자연 속에서 잘 밑줄 쳐볼게 얘들아. 화자는 지금 자연 속에서 안빈닥도 하고자 하는 걸까? 이것도 역시 4번 보기에 나왔지 얘들아. 4번 보기에서 우월하다,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한다, 성현들의 자취를 따르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5번에 보니까 자연 속에서 안빈닥도 하는 가치를 버리고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건 뭐야? 자연 속에서 안빈닥도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잖아. 이 5번 선택지로만 보면. 그러니까 이 화자의 가치관은 자연 속에서 안빈닥도 하는 모습이 화자의 가치관이 아닌 거니까 5번이 틀린 거겠지 얘들아. 되겠어요? 그 다음 4번 볼까 얘들아? 보기를 참고해서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누가 답을 보내줬는데 답이 다 틀렸구나. 4번은 답이 몇 번이야? 3번이야? 이거 다 틀렸네 답이. 누가 답이라고 보내줬거든 어떤 친구가. 얘 왜 다 틀린 걸 보내줬을까? 4번 볼게 얘들아. 아니야 너 아니야. 누군가 보내줬어. 누군가 보내줬는데 답을 다 틀린 걸 보내줬는데. 1번 볼게 얘들아. 적강화소 모티브는 A의 백옥경에서 이별을 했다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백옥경이 무슨 뜻인데 얘들아? 옥황상제의 궁궐을 백옥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적절한 거죠. 2번을 보니까 가에서 이동이 자유로운 자연물을 B하고 C래. B는 뭐지 얘들아? 나궐이네. C가 구준비네. 나궐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동이 자유로운 자연물을 B하고 C고 적극적인 사랑의 태도는 여기서 여기서 C를 얘기하는 거니까 적절하겠지 얘들아. 맞아? 이거 혹시 답을 2번이라고 한 사람 손 들어봐.
이거 답이 2번이야? 그 형이 자유로운 것 때문에 T가 아닌 것 같아서 이걸 했었는데. 선생님도 그런 거 같은데? 네, 그냥 쌤한테 여쭤봤는데 근데 낙월이라고 하는 게 떨어진다 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참고하신 그 전공 서적을 갖고 오셔가지고 구절 거기에 좀 심한 말한 줄 알았는데 근데 여기서 보니까 보기에서 보니까 이동이 자유로운 자연물을 끌어와 의탁하여 임과 만나고 싶은 절절한 심정을 토로한다라고 얘기했는데 2번이라고 했을 것 같은데 대부분? 그치? 낙월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낙월할 때 낙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얘들아. 낙이라고 하는 게 떨어지는 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달은 어차피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낙월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런 거 같아. 자유롭다가 화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인맥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맞은 사람 손 들어봐 얘들아. 4번 맞은 사람. 꽤 많네. 3번이 정답이야? 3번 볼까? 3번은 나에서 성현들을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유교적 가치관을 따랐던 자신의 어리석은 과거 태도에 대한 허망함은 D에서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D가 어디니? 내 분수로 읽었더니 하나도 못 들어보고 세월이 늦어진다라고 돼 있죠. 이거겠네. 유교적 가치관을 따랐던 어리석은 과거의 유교적 가치관을 따랐던 자신의 어리석은 과거 태도에 대한 허망. 어리석은 과거 태도가 아니라 그걸 원했었는데 못 이뤘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정답 3번이 정답이야. 그죠? 이것도 뭐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거. 제일 어려웠던 5번 얘들아 오른쪽 봐봐. 5번 8번 봐봐. 이게 제일 어렵지 않나? 그죠? 5번 8번 여기 제일 어려웠을 것 같은데. 가작품 하나가 우리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작품, 다작품 우리 처음 보는 내용이지 얘들아. 그죠? 나작품, 다작품이 처음 보는 작품이라서 어려웠어. 요거까지만 풀이하고 끝낼게. 볼게. 나작품 볼게. 이게 도산 12곡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이 도산 12곡은 12개의 노래야 말 그대로. 근데 앞에 6개가 있고 뒤에 6개가 있는데 앞에 6개는 자연 친화에 대한 내용이고 뒤에 6개는 학문 수양에 대한 내용이야. 누가 썼냐면 이황이라는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유학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나 작품 볼게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이런 뜻이야.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랴. 얘들아 밑에 보니까 초야우생은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이죠. 좀 어렵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초야우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화자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표현하는 말이야 얘들아. 왜 그러냐 얘들아. 뒤에 해석을 이게 참 너무 어려워. 이게 해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엄청 쉬운데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말이 안 되게 어려워 얘들아. 밑에 해설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자연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부정적인 사람일 것처럼 느껴지거든. 근데 봐봐.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랴 밑줄 쳐봐 얘들아. 이렇다 한들 어떠냐 뭐 어때 이런 뜻이야. 야 이래서 뭐 어때 이래도 뭐 어때 괜찮아 좋은 거야 이런 의도를 갖고 있어 얘들아.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뒤에 문제를 보면 어디 나오냐면 7번 잠깐 보면서 가볼게 얘들아. 기억을 보며 기억은 학문을 수양하지 않고 자연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백성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화자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이야. 7번에 1번이 틀린 말이에요. 자 다시 해석해 볼게 얘들아. 첫 번째 줄 이런들 어떠냐 저런들 어때 이런들 어때 저런들 어때 괜찮아 둘 다 괜찮아 이런 뜻이고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이런들 어떠냐 이런 뜻이야. 자연에 있는 어리석은 백성이 이런들 어떠냐 괜찮아 이런 뜻이야. 그래서 기억은 긍정적인 거예요. 초야우생은. 그 다음도 어려워. 하물며 천석고왕을 고텨 무엇하랴 밑줄 쳐볼게 얘들아. 무엇하랴 뭐야 서리법이지 얘들아. 고텨가 무슨 뜻일까?
중세국어, 그러니까 중세국어니까 뭐가 안 됐어? 국의 음화가 안 됐잖아. 고태어는 무슨 뜻이야? 고쳐 이런 뜻이에요. 고쳐서 무엇 하겠느냐 이런 뜻이야. 천서고항은 무슨 뜻인데? 자연을 사랑하는 병 이런 뜻이에요. 밑에 보니까 자연 고항은 불치병을 이른다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는 병을 고쳐서 무엇 하겠는가? 고칠 거야? 고치지 않을 거야? 고치지 않을 거야. 7번에 2번 봐봐. 자연 속에서 능가하면서 얻게 된 학문에 대한 사랑이 불치병. 학문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자연에 대한 사랑이 불치병 같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정답은 2번도 틀렸네. 그 다음 볼게 얘들아. 산전에 유대하고 무슨 뜻이야? 산전에 산 앞에 유대하고 넓은 터가 있고 대 아래에 유수로다. 대 아래에 물이 있어. 때 많은 갈매기는 오며 가며 하거든. 얘들아 갈매기라고 우리가 여름방학 때 했던 것 같다. 갈매기는 자연 친화 물화일체의 소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갈매기는 오며 가며 하거든. 7번에 3번을 볼까요? 화자는 심리적인 거리감을 좁히려고 하지만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결코 가까울 수 없다. 물리적인 거리 밑줄 치고 X 표시야. 물리적인 거리는 실제 거리야. 가깝다 멀다 실제 거리야. 근데 여기 나오는 건 바로 뭐냐면 때 많은 갈매기가 오며 가며 한다 그랬으니까 내 주변을 오며 가며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 거리가 멀다고 얘기하기 어렵죠. 그 다음 어떻다 교교백구는 멀리 마음을 두는 이것도 어려워. 고교백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자가 타는 흰 망아지인데 멀리 마음 두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 멀리 마음을 두느냐 이 멀리라고 하는 게 속세를 얘기하는 거야. 속세에 마음을 두느냐. 그래서 교교백구는 세모처럼 현자가 타는 망아지는 멀리 마음을 두느냐 왜 속세에 마음을 두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볼게. 이것도 어려워. 리을이 어려워 얘들아. 고인도 날 못 보고 고인이라고 하는 건 옛 사람 이런 뜻이거든.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봤어. 아무튼 고인을 못 봤어. 고인이 아마 여러분 시각에서 문제 풀어볼게. 고인도 날 못 봤어. 나도 고인을 못 봤어 얘들아. 고인을 못 봐도 여던 길 앞에 있네. 여다 이것도 어렵네. 이건 가던 길 이런 뜻이야. 가던 길이 앞에 있네. 여던 길 앞에 있거든. 그 다음 밑줄 쳐봐 얘들아. 아니냐고 어쩔고 라고 돼 이런 뜻이야. 저 봐봐. 고인도 나도 못 봐. 이게 고인이 뭐냐면 옛 성현들이란 뜻이거든. 옛 공자 맹자 같은 옛 성현들이야. 이 사람들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봤어. 고인을 못 봐도 그 사람들이 가던 길이 앞에 있어. 여던 길, 가던 길이 앞에 있어. 학문의 길이 앞에 있어. 그 학문의 길이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할꼬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학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야. 7번에 3번, 4번 볼게. 학문의 경지가 높은 성현으로 화자가 학문에 힘써야 하는 당위성을 부여한다. 뭔데? 아니 가고 어찌하겠는가?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 학문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바로 그 고인들인 거야. 그래서 정답이 4번이 정답이야. 너무 어려운 문제야 얘들아. 고등학교 2학년 애들도 못 풀 것 같아. 그 다음 마지막 볼게. 청산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며 오랜 세월 푸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아니하냐.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냐.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하리라. 만고상청은 뭐냐면 오랜 세월 푸르리라 이런 뜻이야. 그럼 오랜 세월 푸르리라는 무슨 뜻인가? 오랜 세월 학문 수양에 정진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암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 7번에 5번 볼까 얘들아? 니음은 변함없는 학문 수양의 자세와 자연 여기까지 맞아.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는 삶의 방식 밑줄 치고 X 표시할 때 그거 조화 이룬다 틀. 중요한 아니 그 너네 저기 먼저 수업하면서 지금 내신 대비하면서 도산12공 얘기 언급을 한마디라도 했어 선생님이? 하셨어요. 한 번도 없었지. 또 어떻게 이런 걸 내지? 너무 중요한 작품이라서 한 번쯤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셨어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있잖아. 이거 너희들 있잖아. 집단 항의를 좀 해야 돼. 교육청에 투서를 좀 넣을 생각 없어? 왜 교과 과정이 안 맞아?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사실. 좀 그래. 좀 그래.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솔직히 말할게.
실력으로 평가돼서 문제를 맞추는 친구들은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조금 운이 좋아서 맞추고 못 맞추고 이거에 따라 점수가 좀 차이가 나요. 정말 미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이번에 너를 점수를 아까 좀 전에 이렇게 쭉 봤는데 점수 보면서도 내가 이게 좀 너무 안타깝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본 친구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좀 운이 좀 안 좋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못하는 문제들도 있었어 몇 개가. 이게 실력평가 시험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좀 안타까워. 좀 안타까워. 8번 문제를 잠깐 볼까요? 얘들아? 8번 문제 정답만 확인할게. 8번 문제는 정답 2번이 정답이죠. 8번에 다 작품 잠깐만 볼게요 얘들아. 벽사창 창문이야. 밖이 어른 학원을 임으로 여겨서 밖이 어른 거려. 창문 바깥에 뭔가 어른거려. 임이 왔나 보다. 임으로 여겨 나가 보니까 임은 아니오고 명월이 만정한데 명월 밝은 달이 만정 어렵다. 만정은 뜰에 가득 차다 이런 뜻이야. 뜰에 가득 찬데 벽오동 젖은 잎에 벽오동 오동나무야. 푸른 오동나무 젖은 잎에 봉황이 내려와서 깃을 다듬는 그림자야. 봉황이 내려와서 깃을 다듬는 그림자야. 봉황 밑줄 쳐볼게. 봉황이 내려와서 깃을 다듬는 그림자야. 바깥에 창문에. 그런데 모처라 밤일수록 밤이기에 망정이지 난 웃길 뻔하였구나. 뭔데? 얘가 임이라고 착각하는 건 뭐냐면 밝은 달 아래 봉황이 내려와서 깃털을 다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님이라고 착각한 거야. 창문 바깥에 있다고. 그런데 님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소재는 뭘까? 봉황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번에 보면 명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명월이 화자가 임인 줄 속아버린 존재가 아니고 그 봉황이 정답이야. 그래서 정답 2번이 정답이야. 요것도 수능 시험에 나왔던 문제랑 유사해요. 이게 수능 시험에 나왔던 문제랑 유사해. 요번에 선생님이 저기 너희들 요번에 이렇게 교과서 보면 문학시험 나오면 그 문학시험 고3 모의고사를 좀 풀어봐야 되나? 뭐 그 생각도 좀 했었어요. 한번 풀어봐야 되나? 여러 가지 내용들 한번 같이 볼게요. 그 다음에 9번, 13번 보면 얘들아 이게 선생님이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이춘풍전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얘들아 이춘풍전은 춘향전과 하등 관련이 없거든. 주제나 이런 것에서도 하등 관련이 없어. 전혀 관련이 없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아요? 이춘풍전? 읽어봤니? 이거 읽어볼 때도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았어? 이게 이춘풍이라고 하는 애가 가부장적 인물인데 아내 무시하고 장사하러 갔다가 추월이라고 하는 기생한테 당해서 모든 재산을 다 뺏겼어. 그래서 그 아내가 남장을 해서 왔어. 그걸 이제 구출하는 이야기야. 이 남편을 이제 구출한, 이게 춘향전과 전혀 상관없는데 여기 나와서 내가 이게 왜 나왔나 싶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춘향전 이춘풍 춘이 들어가서 이걸 골랐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좀 황당했었어요. 이 시험지. 이춘풍전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 손 들어봐. 어떻게 풀어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12번에 보기를 잘 분석하고 윗글을 읽어야 돼요. 12번에 보기를 잘 보고 이렇게 올라가서 읽어야 돼. 그 다음에 14, 15번 됐고 문법도 좀 어렵지 않았어요? 문법도 25번 잠깐 볼까요? 얘들아? 25번 25번 잠깐 보시면 25번은 이거 뭐 시험 지나갔으니까 얘들아 선생님이 그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 얘들아? 중세 국어 문제는 사실은 중세 국어 문제의 탈을 쓴 현대 국어 문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지 얘들아? 현대 국어랑 1대1 대응시켜서 그게 예를 들어서 1번 선택지 봐봐. 들으시고에 대응하는 걸 보니
종결어미가 있다. 그러니까 들으시 고의 고가 종결어미냐 이걸 묻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거의 뭐 현대국어 문제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어요? 요거? 지난 거니까. 선생님 잠깐 볼까? 근데 저기 서술형은 뭐 나왔어? 서술형은 본법 나왔다는 거 같던데? 몇 문제 나왔어? 공부는 세 문제 나왔는데 그 중간 부분에 부장한테 가는 거 부장한테 나간 거 나왔어? 춘향경 앞부분 나오고 그 도미 그거 나왔어. 도미서라 나오고 그거 3개 나왔어? 외부 지문은 외부진 그렇게 나왔어? 서술형은 어때? 애들은? 어려워? 서술형은 어렵지 않았어? 어렵지 않았어? 여기 선생님 봤을 때는 여기 우리 문제에서 가장 좀 어려웠던 건 뭐냐면 그 우활과 그 부분하고 그 다음 뭐지? 그 시조 나오는 거 있잖아. 도산시비록 나오는 거 있지? 그게 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 문법은 선생님이 이렇게 봤는데 많이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문법도. 근데 문법은 외부 지문,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외부 지문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 결론이 뭔지 아니 얘들아? 결론이? 결론 얘기할게. 국어 영역 전반에 대한 실력이 좀 있어야 돼. 그 전반에 대한 실력이 있어야 돼.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실력을 평가하는 내용인 것 같아.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고3 수능 정도의 문제는 아닌데 그 정도까지 공부량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선생님이 저기 2학기 기말고사 우리 1학년 마지막 기말고사잖아 얘들아. 마지막 기말고사에 좀 가장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사실은 걱정되는 건 문법이에요. 걱정되는 건 문법이야. 이 문법이 이 맞춤법의 그 항목이 30개가 넘거든 얘들아. 맞춤법의 항목이 30여 개가 넘어. 그 항목들을 다 봐야 되나 싶기도 한데 다 봐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 그래서 오늘 뭐 교재 오늘 선생님이 프린트 복사해놨으니까 좀 이따가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좀 진행하는 걸로 해볼게 얘들아. 아시겠죠?